가려는 흐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흐름들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약간 좀 애매하다면 트레이딩 장세가 좀 강해지는 그런 시장을 또 볼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의 네. 관전 포인트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 이제 어저께도 일본도 어저께도 상승했죠. 네. 그리고 금요일날 많이 올라서 어제 덜 맞습니다. 올랐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비했을 때 어디서 기사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일본 증시 승승장구. 승승장구. 근데 그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게 재밌어요. 음. 반도체가 끌고 포모가 밀고 아, 반도체가 끌고 포모가 밀고. 비슷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작은 아마 마이너스 시작할 거예요. 네. 마이너스 약간 아니야 마이너스 시작 아니야. 반도체 세면은 플러스 시작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어쨌든간에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리포트 중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네. 어느 증권사에서 국내 기관은 네. 이미 2월 중후반부터 그 기업 밸류에서 정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기여한 거 말고 다른 거 사야 된다. 네. 이렇게 콘트에서 했는데 제 생각에는 동의 안 합니다. 가는 놈이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포모가 이빠이 또 이상해. 이빠이 올 거야. 이빠이. 아니 니케이가 4만 넘다 보니까 이빠이라는 이런 단어도 아니,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나오는 겁니다. 나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빠이라뇨.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16만 6천 원 넘었고 그리고 뭐 그 한미반도체도 95,400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결국 가는 놈이 더 간다라는 그 뷰는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가 넘었고요. 장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역시나 뭐 두 분 말씀대로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이슈 오늘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빠진 종목 있고 또 안 빠진 종목 있고 약간 좀 애매한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또 진입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5%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요. 2660포인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45% 마이너스 869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뭐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업종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수가 약간의 약한 흐름들이 나올 때 지금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반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만약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턴하지 못하면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좀 트레이딩 장세가 조금 더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 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좀 굉장히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현물 쪽에서의 좀 큰 던짐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국선 보이고 있고요. 매수 네. 신호 일단은 발생. 아무래도 이제 좀 미국장이 조정을 선물 받다 매도 보니까 주문이 시가 중에 상위 접수되었습니다. 종목군들에서 뭐 일부 종목을 선물 제외하고는 정정 대부분 주문이 약간 접수되었습니다. 약보권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 이게 정정 한 주문이 10분 정도 지나고 접수되었습니다. 나면은 어느 선물 정도 좀 정정 가이드가 주문이 잡힐 거예요. 근데 접수되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뭐 저 PBR 쪽은 일부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뭐 알테오젠 같이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지수에 조금 엇갈림 현상들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예상가가 마이너스 17%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제 좀 별 얘기가 없었다라는. 아직 거래가 안 된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요, 지금 이제 시작한 시가가 많이 빠지면 알았어. 네 이제 그 VI 걸려가지고 네 마이너스 18% VI 풀리면서 네, 더 풀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락폭이 좀 커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렇죠. 코스닥에 대한 지수는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전거래에도 계속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어서 네. 어쨌든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2차 전지 쪽 테슬라 영향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코스피가 강할 오히려 조금은 더 강했을 수도 있다. 특별 종목군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인 쪽 강하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좀 일부 쉬었는데 오늘 또 힘을 내주고 있어서 반도체나 뭐 일부 강하던 종목군들은 계속 강한 쪽에서 특별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너무 일부 차익이 나왔어 쪽에서의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그 드리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그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뭐 CNC 그쪽 뭐 인터내셔널. 계속 네 상향 계속 해오고 오늘 있었으니까. 아직 네. 크게 나왔어요. 이 와중에서도 금양은 지금 10% 넘게 13%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계단식으로 지금 9만 원부터 11만 5천 원까지 쭉 며칠 동안 올라와 주고 있는 뭐 상황인데 뉴스가 있나 보네. 뉴스가 꿈의 2차 전지 4695 배터리 부산 기업 금양 국내 첫 개발했다. 에너지 밀도 극대화 등 고효율이다.
자체 연구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2차 전지는 좀 빠지는 상황이고 다른 섹터는요? 선물 매도 일단 주문이 변압기 쪽이 굉장히 체결되었습니다.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막 지금 파로 원래는 이제 터치 LS 일렉트릭이 네, 좀 수익을 잘못 따라가는 챙겨 경우도 먹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가볍게 좀 사실 수익을 2차 전지에 챙겨 대한 먹습니다. 단물이 좀 어느 정도 빠진 거는 큰 같아요. 돈은 그래서 만약에 아니래도 호발로 좀 치고 일단은 간다라면은 첫 아마 좀 번째 제일 토픽이 매매고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수익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마감을 하는 일단은 게 뭐 HD 현대 네, 일렉트릭이 비주얼 뭐 좋습니다. 여전히 이제 눌림 140만 이후에 좀 원 강해지고 있는 흐름에서 챙겨놓도록 나머지 하겠습니다. 종목군들이 좀 쫓아가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의 그 발언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좀 편입이 일부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발언이죠? 그 전력 부족. 전력 부족에 아, 대한 전력 네, 네, 더 맞아, 마스터님 말씀드렸던 네 어서 5배 오시고요. 부족. 오늘 할 어때? 것이다. 효성중공 어때요? 효성중공업 네, 미르님 네 네, 별풍선 효성중공업도 땡큐. 지금 그러니까 6.7% HD 현대 네, 일렉트릭 데이터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널간 주식을 사는 분위기예요. 효성중공하고 LS 일렉트릭인데 둘 다 넘버는 나오잖아요.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LS는 충분히 특히 나오고 있죠. 2차 네. 전지랄에서 오히려 약간 억눌렸는데 네. 그게 숨어 있다 그러면 확 올라올 수도 있지.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오르나요? 그건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 저의 오늘 0.7% 마이너스, 네.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나 마이너스지 않을까. 0.33% 마이너스. 그러니까 수직 계열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좋긴 한데 주가 좀 올랐잖아요. 어쨌든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네네. 근데 LS는 일렉트릭 개념으로 따라가면은 밸류에이션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한 7% 정도 네. 오르고 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AI 반도체 쪽이랑 좀 엮여서 앞으로의 수요단이 더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시세는 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H 현대 일렉트릭의 독주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키높이가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음. LS 일렉트릭이 만약에 그 LS 그룹의 2차 전지 부분에서의 자 좀 레몬데이지님 된다고 한다면 네 굉장히 수익 단기적으로 축하드리겠고요.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K0321님 조금, 네 체크를 해보실 별풍선 필요가 고맙고요. 있을 것 모카님도 그다음 이제 별풍선 아무래도 비트코인 땡큐. 시장이 좋으면 항상 이제 STO 쪽이나 NFT 쪽 같이 보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갤럭시야 SM 이런 종목군들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코인이 강해질 때 좀 같이 강해지는 게 또 금이에요. 금 선물 가격도 지금 그렇죠. 최고치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엘컴텍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 뭐 이런 쪽에서 또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비대면 의료와 좀 연관되어 있는 쪽인데 이거는 한번 눌림 있다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매물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윗꼬리가 상당히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부 조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방산 쪽도 지금 굉장히 강해요. 방산. 이제 미국장에서 제 종목명을 까먹었는데 이제 좀 방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 실적 발표하고 지금 한 15% 17%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오늘 국산 뭐 LG 넥슨이라든지 매도 신호 발생. 뭐 이런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넘버가 나오는 주식은 억눌렸던 주식을 찾는 것입니다. 넘버가 나왔는데 억눌렸던 주식. 넘버가 나오는데 네. 뭐 다른 노이즈가 있거나 그렇지. 혹은 밸류에이션이 잘못됐거나 네, 네. 이런 주식들을 찾는 거다. 덜 오른 주식. 아까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음. 아까 방산업도 잠깐 쉬었지만 결국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미국이 버텨주면은 네. 우리 그 넘버 나오는 주식 많지가 않잖아요. 음. 그렇죠? 기업 밸류하고 반도체 말고 그렇죠.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음. 약간 LS 일렉트릭 말씀드린 개인적으로는 agree. agree. 한미반도체 오늘도 오르네요. 1,300원 올라서 96,700원. 포모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포모. 끌고 포모한다고. 아까 미국에서 슈퍼 네. 마이크로 컴퓨터가 19% 올랐어요. 19%.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슈마컴, 네. 슈마컴. 반도체 다 모아갖고 우리 다 알죠. 알아요? 네. 진짜 알아? 아니 진짜 알죠. 저희가 몇 번을 다뤘는데 이종 기자님이랑도 특집으로 또 아, 다뤘습니다. 그래요? 슈마컴. 근데 이게 장중에 근데 20% 오르다가 하다 오르다가 조금 빠지지 않았어요? 조금 빠진 19%. 네. 19%. 근데 왜 늘어나냐면 S&P 500에 편입됩니다. 아. 우리나라 비슷한 거 있잖아요. 뭐 LNF가 뭐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음. 하니까 리포트가 나왔어. 아니 다른 반도체주들도 오늘 오릅니까? 뭐 좀 빠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오늘 그리고,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 제주 반도체 이런 쪽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큰 폭은 아니고요. 뭐 한 2에서 3% 정도. 뭐 일부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큰 네, 변화는 로우님, 없는데 네, 지금 이제 별풍선 PBR 쪽도 땡큐. 일부 좀 조정들이 고맙습니다.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일단 좀 중요한 지표들을 앞두고 오른 종목군들을 일부 조금 차익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일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 흐름들이 뭐 한 오전 10시까지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조금 이제 거래 네, 짱구 7227님, 더 마스터님, 그 안에서의 네, 좀 행운이 다시 오다님 반등 어서 흐름들이 나타날 오시고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에는 너무 뭐 물량을 줄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큰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현상 유지를 하되 만약에 지금 프로그램 비차익이 조금 확대가 되고는 있긴 한데 그 부분이 뭐 1,000억대, 2,000억대로 확대가 과격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현물이 좀 과격하게 빠진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급에서 큰 이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제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S&P 500에 0.1% 빠지고 나스닥이 0.4% 빠졌거든요. 네. 그 중간 정도로 그 우리가 인라인으로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센 거예요. 그럼 내일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앞에서 다뤘는지 모르지만 안 좋은 얘기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죠? 안 좋은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긴장 확 하네. 제가 악재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연준 이사 중에서 네. 그 애틀란타 연준 그 이사가 있어요. 네. 그 무슨 보스틱이라는 아저씨가 라파엘 보스티. 잘하시네. 그럼요. 3분기에 첫 금리 인하를 한대요. 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금리를 하고 나서 쉬고 바로 계속 하지 않고 한참 쉬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자기는 2번 할 것 같대요. 3분기에 첫 금리 시작은 인하하고 하는데 연속성이 없다. 그렇지. 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고 나서 시장은 반응을 볼 것이다. 90년대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악재거든. 사실은 미국 장이 빠진 것도 사실은 분위기상 그런 건데 네. 그런 걸 이기고서 장이 오른 건 미국은 반도체하고 M1, 그렇죠. M1, M1. 엔비디아밖에 안 나와. 아, 우리도 그 주식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우리는 뭐가 있죠? 기업 밸류가 있잖아요. 밸류. 그러니까 미국보다 언더만 안 하면은 그래도 살아 있다는 거고 미국이 0.1에서 0.4%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끝나는 게 장이 0.한 코스피 기준으로 네. 0.7% 빠진다. 그러면 이제 조정의 기미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다른 거고 그거는 2차 전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업 언급을 국선 해주셨으니까 매수 신호 발생. 이게 또 증권주가 또 네. 올라요. 최근에 네. 또 많이 올랐는데 이게 나오죠. 사실 뭐 올해 18% 오른 3개월 동안 18% 오른 증권주 밸류업 관련해서도 주주환원책을 계속해서 내놓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그건 거래량이 늘었어요. 어떤 게요? 증권주는 거래량이 최고야. 아 그럼요. 그러니까 밸류업 말고도 거래 대금이 작년 2000년 8월 달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20조 원 돌파 20했는데 네. 계속 10조 몇 도 아래였거든요. 근데 2월 달에 들어와서 22조 4천억이 됐어요. 거래 네. 금액이. 1월 달에 19조 4천억 했는데 1월 달, 2월 달 무게 하더라도 20조 9천억이니까 거의 3년 만에 거래가 의미 있게 온 거예요. 네. 그럼 돈도 빠지지가 않고 있고 부동산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겠지. ROE가 높은 주식이 어떤 거야? 그 다음에 뭐 배당 수익률이 어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일 거라고. 그래서 PFEC만 터지지 않으면은 네. 더 갈 거라고. 증권주가. 왜냐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은행도 많이 사고 뭐 자동차 샀다 그러는데 은행 자동차도 제가 봤을 때는 피크 대비했을 때 외국인 지분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 요즘 많이 국선 매도 신호 발생. 있는데 증권주는 뭐 많이 들려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 만약에 손돌림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PF가 신경 쓰긴 하는데 ELS도 있고 그것만 넘어가면은 아마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몇 개 종목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 4.7% 오르고 대신증권 2.6%, 키움도 오늘 또 오르네요. 1.8% 상승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밸류업이 좀 힘을 받을까요? 오늘도 뭐 밸류업이 일부는 조금 뭐 순환매 관점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전장에는 약간 섹터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CNC 인터내셔널이 2차 VI가 들어가면서 화장품 쪽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고요. 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장 시작 전에가 오전에 한 7시 때가 9,450에서 9,500 될랑말랑 하는데 지금 거의 9,600만 까지 다 와가거든요. 9,570대까지 올라와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는 게 이제 뭐 우리 기술 투자뿐만 아니라 뭐 갤럭시 SM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5%였는데 지금 13%대까지 올라왔고요. 요쪽이 또 강해지다 보니까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이런 기타 이제 NFT랑 STO 쪽도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변압기 쪽이 강하니까 송배전까지도 좀 같이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쪽에 조금 일부 순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안에서의 좀 트레이딩은 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방산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수급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국선은 이제 프로그램 그저 순매수 상위 깔끔하게, 흐름들을 보시면 수익을 엔캠, 주고 에코프로머티 금량이 제일 다시 높거든요. 내려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에코프로머티나 분리까지 엔캠 또 같은 다시 경우 좀 내려와요. 빠지고 있어요. 뭐 금량 같은 게 예, 개별 이슈로 일단 간다라고 수익 해도 챙기신 분들, 그리고 신성델타 네, 테크도 지금 또 축하드리고요. 말아 올리고 머스크님도 있죠. 그래서 별풍선 약간 이런 고맙습니다. 흐름들로 네. 인해서 코스닥 지수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수가 조금씩 말아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라든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저 PBR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에서는 요 삼성생명 하나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약간 수급이 일부는 좀 회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24만 8천 원까지 좀 내려간 상황인데 요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의 컨셉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이 실적이나 이슈가 새롭게 생긴 쪽으로 네. 수급이 약간은 좀 갖다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봤을 때 사실 이거 장기 레이스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약간의 호재가 나오거나 또 특히나 이제 증시에서 뭔가 이번 주에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표들 뭐 파월의 발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수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쪽에서 차익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물량들이 새롭게 뜨겁게 좀 이제 들어갔을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쪽으로 약간의 좀 순환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코인 쪽은 얼마 전에 6천만 원 하던 게 지금 벌써 9,500에서 1억 지금 거의 다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슈 쪽으로는 충분히 관심도 가고 수급도 쏠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자금 회전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는 한미반도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쐈는데 오늘은 금양이 22%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은 지금 개인만 900억, 코스닥에서는 1,100억 이렇게 사고 있고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260억 마이너스, 코스닥에서는 770억 마이너스, 기관은 거래소에서 760억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320억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수급은 별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에서 이슈 나오면서 전인대 끝나고 경제 성장률 어떤 얘기하는지, 부동산 정책, 저출산 이런 얘기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도 또 중국 시장에 따라서 또 그쵸, 우리 시장의 예. 흐름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9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두 분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섹터 혹은 포인트 혹은 종목 어떤 게 있을지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신다면 김장일 본부장입니다. 저는 아까 증권주하고 그다음에 증권. 그 화장품주. 아까 실적이 탄탄하니까 억눌 때 사라고 어저께 뭐 우리 하버부장님도 얘기하신 그런 그랬죠. 포인트에서 리포트도 나오고 괜찮아요. 그래서 음. 그런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코스피 상향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S&P 500 5,400 오늘 또 나왔더라고. 네. UBS가 5,400 올렸다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BOA도 똑같이 5,400으로 올렸어요. 근데 5,400 올렸을 때 걔네가 PR이 얼마인지 아세요? 걔네 기준으로 얼마요? 엄청 높을 것 같잖아요. 네. 얼마인지 알아요? 22, 3배. 20, 2, 3배. 23배, 네. 22배, 23배.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요? 그럼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일부는 슬쩍 6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일단 2천 나왔고 코스피도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아까 하나증권 얘기했는데 하나증권은 2,500에서 3,000을 불렀습니다. 네. 3,000은 PER 12배예요. 음. 멀티플도 올라간다는 거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밸류업에 참여하면은 그러면 3,000도 가능하다는 식이기 저는 여기는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네. 일단 뭐 아까 어저께 얘기한 이베스트라든지 한투 이런 거 봤을 때 2,800 정도를 타겟해 볼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사람들이 공감을 PER이 한 11배에서 12배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한 22배, 3배 가면은 그 반토막 이 정도의 2,700, 800선은 충분히 아마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먼저 거래가 많이 돼요. 거래가 이거 갔다 저거 갔다 하잖아요. 그럼 증권주가 다시 가는 거예요. 증권주 가는 거예요. 오케이. 증권주 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 키움증권, 한국금융, NH투자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CNC 인터내셔널 네. 리포트 한번 보세요. 하나증권 나온 거. 네. 리포트 올렸어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목 뭐죠? 수주 폭증. 수주 폭증. 폭증.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아, 94,000. 폭발적인 수요의 생산 능력도 확보 중이다. 하나에서 나온 건가요? 네네. 근데 원래는 얘네가 캐파 증가를 하게 되면은
하반기 끝에나 캐파 증가가 되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요가 워낙 좋아서 인대를 줘가지고 음. 2분기부터 그 수요의 증가된 주문을 만족시키기 위한 국산 대책이나 매수 신호 옵션 발생. 같다. 이런 게 리포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에 오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드리고 하는 김에 네. 아이패밀리 SC는 좋은데 네. 그 IR 활동이 지금 3월 후반기 잡혀 있거든요. 음. 그때까지 잠깐 쉴 수 있어요. 소가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그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CNC 인터내셔널 하나에서 목표가 9만 원에서 9만 4천 원으로 조금 올렸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생산 능력도 확보할 전망이다. 올해 괄목할 만한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 좀 하면은 상황이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오늘은 한 6만 원 넘어서 7만 8,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증권주 화장품도 비쌀 것 같지만 비싸지 않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화창한 본부장님. 네, 저는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방산주 보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방산이랑 변압기는 좀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화장품은 4대장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쪽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4대장 누구죠? 이제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인그루드랩, 아이패밀리 SC 이렇게 4개입니다. 네, 그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왔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드리겠고 네. 저의 4대장 제가 그냥 저 결정한 4대장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관심권에 둬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가장 큰 게 이제 뭐 그 거래소 연관되어 있는 쪽인데 그쪽은 좀 시가에만 강하고 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NFT나 STO 쪽으로도 수급이 돌릴 때는 네.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흐름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인 쪽을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비트코인 직도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비토라든지 뭐 이런 비트코인 선물과 관련돼서 이제 추종하는 그런 ETF들 있잖아요.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접근하시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쪽으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장은 특히나 수급이 좀 쏠리는 장이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면서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크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약간의 눌림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으로 스윙으로 때릴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은 뭐 디폴트로 다들 가지고 계실 거니까 뭐 그런 거 논외로 하고 약간 소외되던 쪽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있는 쪽에서의 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쪽을 지금 꾸준히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프닝 벨 개편하면서 좀 채팅창에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좀 보면서 소화를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차라리 국장을 좀 이제 쉬고 코인 쪽으로 아예 타버리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그렇게 크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에 있는 비중을 전부 다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일정한 비중을 줄이신 분들은 충분히 포트폴리오화를 해놓을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현물 ETF 나왔을 때 단기 조정 이후에 그때 매수하고 다시 이제 반감기를 노려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반감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딱 반감기 딱 선언하자마자 바로 오르지 않아요. 이전에 1기, 2기, 3기를 다 보시더라도 그렇죠. 한동안 뭐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도 이렇게 좀 안 움직이다가 박스권 그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접근을 하신다면은 반감기를 선언하기 전 4월 중순까지 빠르게 한번 수익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팔았다가 반감기 이후에 좀 6개월, 1년짜리 시나리오를 세우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장 종목은 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후순위로 보고 있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이제 ETF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 코인베이스나 뭐 비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서학기미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2배짜리 ETF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분할 매수로 지금은 거치식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분할로 해서 뭐 좀 20번이든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들어간다는 관점으로 조금씩 들어가시는 흐름으로 해야지 지금 거치로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크게 고생할 수 있다라는 음. 부분에서 포모가 좀 포모를 너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네. 소액으로 좀 같이 즐기시는 정도로만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5일 알겠습니다. 매도 신호 뭐 저희가 발생. 의견을 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니고 또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는 사실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그렇죠. 모릅니다. 예. 그냥 의견을 하나씩 드리는 거고 이 증권 방송에서 코인 얘기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돈 되는 건 저희 다 압니다. 그렇죠.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주식이고 미장이고 돈 되는 거 다 일단 하고 그렇죠. 봐야 예.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얘기는요. 그대우세요님께서 금양 상한가 가는 거 오반가요? 털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장훈 본부장님? 노 코멘트. 우리 그냥 마음대로 아 몰라요. 어. 나 그만해서 안 사실 트레이더 영역에서는 김장현 본부장이 웬만하면 코멘트를 좀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네.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때요? 그냥 추세적인 흐름 혹은 뭐 기술적인 그런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네, 일단은 좀 일부 단기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왔고 지금 슈퍼 매물대 라인 좀 중반까지는 좀 소화를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올라올 때 거래량이 이전에 만약에 온다고 한다면 요 정도로 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매물대를 뚫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명확한 이슈가 진짜 있어서 이건 상승을 한다라고 확정을 짓는다거나 네. 그걸 이제 투자자들이 전부 다 생각을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지금 대응을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요 매물대를 뚫어주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저는 여기 라인 지금 12만 5천 원 라인 요 정도에서는 한번 좀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하고 있다면 절반 이상은 좀 덜 것 같아요. 덜고 나머지 물량 뚫는 걸 봐야 되고 진짜로 이게 뚫고 가려면 거래량 더 터지면서 이걸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줘야 되거든요. 14만 원 라인을. 그래서 저는 요거에서 절반 던져놓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온지 요거 뚫으면 전고점도 한번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 상방이 굉장히 크게 열려요. 여기만 뚫리면.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좀 저항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9월, 8월부터 엄청나게 고생한 이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요거 모았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거래량 거의 안 터졌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차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반절 팔고 나머지 흐름들만 좀 관망하시면서 익절 라인 명확하게 이제 정해 놓으시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흐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그렇죠. 네, 기술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단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적어도 15분봉에서 봉 체크하시면서 짧은 봉으로 보시면 이건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큰 흐름으로 좀 묵직하게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을 너무 좀 오랫동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말아 올리는 종목 하나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몰라요. 요거 어떻게 모른다. 몰라요. 관심 없는 거 자꾸 신성 델타테크 왜 말아 올리는 겁니까, 본부장님? 몰라요. 이거 자, 사나 그럼 보지. 넘기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와 마이너스 18% 가다가 지금 뭐 마이너스 7%까지 말아 올립니다. 그래서 네. 괜찮아요. 예, 역 해머형 차트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요? 이건 진짜 초고수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초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미 이제 저점에서 좀 상당히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는 별 얘기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또 신규 초전저체에 대한 또 뭐 물질 이슈가 일부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이제 전방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부 좀 작은 이제 인터넷 뉴스에서 몇 개 나온 거라서 제가 굳이 언급은 안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증시도 안 좋은 것도 좀 한몫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수급이 쏠리면 그렇죠. 거기서 이제 천하제일도 단타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흐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우상향을 강력하게 하던 종목군들이 좀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다. 물론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밀렸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벽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 하느니 전 차라리 비트코인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 거기서 한마디 굳이 해야지. 한마디 했어. 어그리드. 어그리드. 제가 얘기 안 할 때 어그리드 하면 노코멘트보단 낫네요. 오죽긴다고 했어. 그 방산도 어그리했고 어그리. 그다음 뭐 화장품도 어그리했고. 네. 판사세요? 나오셔가지고. 이 정도면 판사 안 되지. 아 그래요? 잘 모르지만. 아 임원이시니까 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려다 까먹었네. 알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는 뭐 초전도체 관련해가지고 나와서 이전에 하던 거 역시나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됩니다. 네네, 그 전에 그쵸. 나왔던 물질이랑 비슷한 걸로 네.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영상이랑 뭐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고 무언가 실체가 있는 거를 딱 내놓으면서 그 샘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이러니까 이전이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지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건지 뭔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 한번 이슈 가기 전에 시장 한번 더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그래도 좀 말아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시장과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반전이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34 종목으로 400 종목에서 좀 줄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800 종목선에서 이제 400 종목으로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하락 종목수가 일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대신에 수급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뭐 400억, 500억까지 가다가 지금 양전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현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전부 다 매도하는 흐름들, 기관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선물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선물의 수급이 마루하하님, 네, 리치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외국인 선물이 조금 더 강해지냐. 오늘 빅토리 현물 쪽 건너도 88님, 상관없어요. 네, 한 3,000억 어서 원 오세요. 이상 아니면 반갑습니다. 크게 네, 생각 안 하셔도 햇선이 되고. 말씀드리는 순간 26님, 거래소에서 네, 어서 외국인 오시고요. 양전했습니다. 네, 또 양전했네요. 네, 네, 비약산 그래서 77님, 네, 네, 어서 그래서 외국인 오시고요. 선물이 살아남는 더 확장이 매매, 되는지를 네, 조금 오늘도 보셔야 조천님, 되는 것 같아요. 100억 이거에 따라서 좀 만들기님, 같이 오늘은 좀 네, 채널이 다 어서 되는 것 오시고요.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반갑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실 수급의 흐름들이 자, 있다라고 오늘은 뭐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기본적으로 수급은 매수를 해갖고 노코멘트 하지 마시고. 수익을 아니 뭐 올렸고요. 똑같은 좀 얘기를 계속 간단하게 뭐 보자면 며칠 동안 이렇게 해주고 지금 계시지만 네. 진짜 외국인이 외국인이 잘 버티면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막 던지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굉장히 좋네요. 자, 어제 나스닥 상황하고 그럴까요? 비슷하죠. 상승 이후에 길게 횡보를 하고 있다가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을 주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지금 없는데. 반등을 해서 어제 나스닥이 이 라인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쭉 이렇게 채고 여기 뚫어야 되겠죠. 작년에 7월달에 지금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갈 때 수치는 조금 인덱스하고 지금 그죠? 선물 인덱스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제가 아주 0.5 훌륭한 정도 인생을 끝내는 사람 나오면 선물 지수가 좀 앞서가고 있네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그죠? 중상 0.5니까 한 뭐야? 362포인트 지금 요 자리 쪽에서 그때가 포모예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아직 멀었다. 그죠? 362 정도의 저항을 받을 수 있고 이 라인이 돌파가 되면 그냥 이제 쭉 열리는 거죠. 그런 것들 상황들 체킹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은 갔다가 이제 와버렸죠. 쫙 이게 쫙 가는 그런 흐름에서 조정을 좀 장 후반에 밑으로 내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너무 여기가 지금 저항되고 뚫으면 쫙 가는 우결. 그런 흐름이고 이제 또 이런 게 또 잘 못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시자고요 어떻게 될지. 이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2,800에 3,000원 갈 꽂고 할지 모르지만 미국 자체가 5,500도 못 가고 네. 막 꼬꾸라지지 않느나 미국이 네, 약간 진달래님. 내려가고요. 네, 한국은 어서 오시고요. 기업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빠지더라도 네. 한국은 늦게 빠질 거예요. 아, 근데 어쨌든 고점은 포머는 그때 오는 거다. 그럼 일단 간다. 포머 택도 없다. 포모 택도 없다. 일단은 지금 간다. 포머 알겠습니다. 택이 있을 수 있어. 네. 이번 정권이 네. 총선에서 대패하는 거야. 음. 그러면 갑자기 그 저기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확 커지면서 총선. 네. 어. 총선까지 갈 거 없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3월 말쯤 들면은 네. 그러면 일시 조정이 세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럴 것 같으세요? 여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예측을 해야 돼요. 마치 트럼프가 이번에 사면 됐잖아요. 사면 아니지. 대통령 나올 수 있다고. 대통령 나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아주 뭔가 그 변화가 없으면은 이거는 당분간 가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건 아니더라도 안 믿으면 말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섹터나 종목들 이런 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외국인의 순매수 폭을 좀 넓히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이런 맞습니다. 거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코스피가 양전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수급에 큰 이탈이 없으면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흐름들을 좀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좀 다시 살펴보면 예.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뭐 금양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금융지주 쪽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네요. 한 1%대 대부분 상승하고 있었는데 금융주들이 좀 일부 강해지고 있고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었던 이제 저 PBR 쪽도 다시 한번 좀 살아나고 있어서 역시나 이쪽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RTO젠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15년도에 한미약품이랑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열티 만약 5%로 이 가정을 하고 RTO젠을 보면 상방이 진짜 엄청나게 크게 열려요. 27년 8년을 소급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한미약품에 대한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RTO젠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국선 있고요. 매도 신호 그다음에 발생. 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쪽,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투자 쪽 이런 쪽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셨을 때 그 보시면 지금 LS 일렉트릭이 12%대까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수급이 강한 쪽으로 여전히 좀 쏠리고 있는 그런 국면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하락 섹터에서는 이제 초전도체 쪽은 좀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델타테크는 회복이 일부 나왔지만 뭐 서남이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CCS 이런 쪽은 대부분 다 뭐 두 자릿수 이상 아센디오도 지금 15%대 빠지고 있으니까 하락률의 거의 대부분 1에서 한 6위까지는 하나 빼곤 전부 다 초전도체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부 에너지라든지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액이 나왔을 때 일부 차익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시장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명님께서 김장렬님 마이크 좀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마이크에다가 수염 딱 대고 제가 말씀해 종목 하나 주시면. 말씀드리면 네. 잠깐만. 아 그래? 네, 숨 오케이. 네. 종목이요? 아 어디 썼더라고 이스페타시스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 많이 이스페타시스 올랐잖아요. 너무 좋아. 오늘도 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저기 의견을 들었는데 애널리스트 네. 리포트 가지고 해서 4만 원, 4만 5천 원 목표주가 있는데 애널리스트 4만 원, 4만 5천 원 올해 기준으로는 비싼데 올해 하반기부터 YOY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 상반기까지는 캐파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반기부터는 YOY로 올라가거든요. 실적이. 네. 그러니까 상반기가 포함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아주 싸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두 번째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성장을 보면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주가 4만 4만 5천 원을 하더라도 PER이 낮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이 PER이 대만에 있는 그 밸류에이션 그 비교하는 그룹과 대비했을 때 네.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오. 그게 제 판단이었는데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 잘 모르니까 네.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여기다가 뭐가 나오냐면 오케이. 왜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쏘리. 네네. 그게 나온 것 중에 그 저기 이스페타시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드리면은 찾을 어디 동안 갔어? 한 바퀴 돌고 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 보면 저희 아니 시청자가 안 괜찮은데. 이스페타시스. 찾으셨어요? 이스페타시스가 오케이. 우리가 네. 저기 그 뭐 이스페타. AI 그 서버 그 네. 가속기 GPU와 관련되는 거 네. 그거 지금 서버용 그 저기 보드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네트워크향 기판이 부각하는 국선 거 아니냐. 매수 신호 발생.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하본부장님 들으신 적 있어요? 우리가 서버용 AI 가속기 네네. GPU 말고 네트워크 그런 얘기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AI 기판보다도 오히려 네트워크가 고부가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브로드컴 들어봤죠? 들어봤죠. 통신용이잖아요. 그럼요. 브로드컴 큰 통신 회사 장비. 이거 엄청나고 테슬라보다 더 큰데 뭐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회사에서 800기가 이상의 네트워크 서버가 필요한데 거기에 이수페타가 공급을 하면은 그 오. 밸류를 더 받지 않을까? 실제 이거는 이러한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미국의 어떤 회사하고 이수페타 둘 뿐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미국 회사 말고 이수페타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벤더는 하나만 쓰지 않으니까 아. 수요가 클 때는 아. 공급 못 하나 업체가 없으면 하나밖에 못 쓰지만은 아. 있으면 쓰지. 아. 마치 하이닉스 말고 삼성이 잘하면 삼성 것도 쓰겠지. 네네. 그 벤더가 보통 2벤더, 3벤더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네. 이스페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들어가려면 밸류가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목표 주가는 애널리스트가 한 번 더 더 그런 올릴 게 수 있다. 그런 게 가시화됐을 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선킬즈 더 게임님께서
한번 김정일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면 정리 한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스페타시스 기준으로 봤을 때 하반기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를 생각하면은 오케이. 근데 1년치 실적을 놓고 보면은 싸 보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네트워크 향의 그런 공급 요런 거에 플러스 알파를 준다고 생각하면 프리미엄을 준다고 생각하면 목표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뭐 추가적인 뭐 그런 거 더 없으면은 다른 네. 이슈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뭐 어떤 거 하시려고? 아니 여기 보니까 네. 오늘 섹터 오르는 것 중에서 뭐 중공업이나 네. 뭐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특정 종목이 끌고 올라가서 이게 조금 쏠림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전인대 중국에서 오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네. 또 경기 민감주가 같이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후 쪽에는 무거운 그런 거? 생각도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 5% 안팎으로 현대제철이 움직여요? 금호석이 움직여요? 금호석유 그게 움직여야 되거든. 걔네들이 금호석유. 핵심이야. 안 움직이고 현대철, 있습니다. 현대제철, 금호석유 마이너스 1%, 네. 현대 어떤가요? 현대제철. 0.14. 네, 현대제철 또 아직은 시장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거고, 음. 아까 다른 거죠. 실적이라든지 뭐 덜 갔으면 가고. 근데 이런 거. 그쪽은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외부 투자자들이 봤을 때 와라는 이게 뭔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뭐 지준율 인하부터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좀 시큰둥한 게 일부 그렇지.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로 진짜 이 뭐 그림자 금융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런 공실들이 다 해결이 될까라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카드 치는 게 아니라 딱 치자마자 바로 톡 소리 나는 게 아니니까 네. 하고 나서 또 시간이 일부 걸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오는 걸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만약 그런 쪽으로 저는 관심을 만약에 갖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프라 투자 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뭐 어차피 변압기는 계속 말씀드리니까 빼고 건설기계 쪽도 지금 좀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이제야 막 좀 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오늘도 조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두산 차트 좀 화면 보여주시면요. 좀 오래 쉬다가 이제 좀 수렴하고 다시 한번 좀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다시 좀 턴을 하려는 그런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보초병 하나씩 던져 놓고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또 건설기계 쪽도 당연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인프라다든지 아니면 뭐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있어도 충분히 좀 이벤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역이고 여기도 저 PBR이에요. 뭐 PBR도 좀 그렇죠. 상당히 낮고 PR도 상당히 높은 쪽이 낮은 쪽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중국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뭐 금호석유나 이런 쪽이 움직이겠지만 조금 더 긴 후발로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좀 안정성 있고 그래도 그 외에도 뭔가 이벤트가 생길 수 있는 쪽을 본다면 오히려 건설기계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거 같이 편성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세 개 봐야 되는데 하나가 경제 성장률 몇 나오는지 네. 그리고 하나가 부동산 정책 뭐 나오는지 그쵸. 그래서 뭐 뒤집어 엎는 그 뭐 도심의 뭐 낙후 지역 이런 거 뒤집어 엎는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저출산 고령화 그래서 요게 오늘 저출산 고령화를 뭔가 중국에서 하나 튀어나오면 그래도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은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아예 근데 오후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저출산 고령은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을 잘 못 해봐서 중국에서 무조건 나오라 그래요 뭐 어떻게 나? 예? 거기는 나오라 그러면 나와요 국선 매도 신호 발생. 풀어주나? 어거지로? 아니면 걔네들이 지금 저녁 9시 아닙니다 저기 뭐야 저기 본부장님. 아니 프랑스처럼 술 드시고 오시면 어떡해요 프랑스처럼 아우로웹 결혼 바깥으로 나는 애들도 네네네. 다 똑같이 사회적 베너핏을 주면은 다르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그 정도 나와야 돼요. 제가 과하게 얘기했는데 저기 결혼 외적으로 나는 애들도 허용해 줄 정도로 네네. 그 동양적인 마인드가 바뀌기 전이 아니면은 네. 강제할 수는 별로 없다. 한 사람 앞에 결혼하면 뭐 한 2억씩 주고 그러면 낫지. 근데 중국은 약간 정책 드라이브가 잘 걸리지 않나? 그러니까 한국보다 날 수도 있지. 무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저출산 고령화 요거 오늘 좀 오후 들어서 본다고 저출산 하면은 고령화. 지금 네. 좀 노려도 괜찮아요? 혹은 지금 중국 전인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발이 없습니까? 약발이 없지. 약발이 지금은 없는 것 그래요?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출산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아시잖아요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제로투 세븐 이런 쪽이 움직일 테니까 그 당일 단타로 그냥 너무 높지 않은 뭐 이제 5% 이하에서 만약에 좀 기회를 준다면 한번
그 이제 하시는 것도 나쁘지 들어갔다 않고요. 나오면 돼요. 대신에 당일에 저는 무조건 저출산 털어야 된다고 스캘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래서 내가 봤는데 좀 이렇게 뭔가 일하다가 봤어요. 너무 높아요. 그럼 당연히 그냥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봤는데 얘네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트라이 해볼만 하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선침에는 저는 출산 쪽은 선침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큰 의미 없습니다. 굉장히 고생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기회는 주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또 해야 되는 섹터여서 산업군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저출산 정책 얘기하는데 묶인 걸 강제로 푼다는 정책은 저는 들어본 줄 못해가지고. 상상도 못했던. 야, 원래 상상도 상상을 잘해야 못했던. 아, 상상력이 저번에 뛰어나야 얘기했잖아요. 돼요. 상상력이 근육이다. 준비가 되려면 상상력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더 이야기할 거. 뭐 김정일 본부장님 요거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미국 슈퍼 화요일 디데이 대선 수혜 주차자 끝났지. 끝났어요? 근데 저기 트럼프를 살려줬잖아요. 연방 음. 대법원에서. 그렇죠. 대통령 나가세요. 네, 출마하세요. 맞아요. 대세라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출마는 돼요. 그게 만장일치예요. 네. 만장일 만장일치죠. 판정은 미국 화끈해. 그 대통령이 되는 거 하는 관계없이 네. 그 원칙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또 스프릿 나오고 또 뭐 비난하고 난리 쳤을 텐데. 아 그러면은 오늘 장 지금 화요일 장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이벤트가 좀 그래도 이것저것 후반기 자잘한 게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네, 네. 그래도 시장은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좀 심해지고 개별주 장세가 강해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유동성 있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좀 안 움직이던 산업군들의 좀 수급이 쏠리면서 일부 종목군들 좀 쉬어가지만 나머지 쪽으로 굉장히 쏠리잖아요. 오늘도 사실 뭐 지수가 양전을 하고는 있지만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가 2배나 많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특정 산업군이 그냥 멱살 잡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산업군에 내가 포트폴리오 매수가 되어 있다라면 이 시장에서 크게 이제 상실감을 느끼지 않지만 지수가 높은데도 내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가 있거나 빠지거나 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런 플레이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참가권이 있어야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들에 대한 대비를 해놓으실 필요는 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얘기를 드리는 얘기고 그래서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았을 때 그거 빼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요런 게 좀 단기적으로 이슈 있는 쪽에 좀 넣었다가 또 좀 나왔다가 또 눈치 보다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관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수급 이탈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증시의 큰 물줄기의 방향 자체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그냥 이제 그 중간중간에 밥 드실 때 한번 수급 깨졌나 보고 이제 장 끝나기 전에 클로징 벨 보면서 이제 설명하는 거 듣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편안하게 볼 수는 있고요. 대신에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은 많은데 수급 이탈만 안 나오면 어쨌든 증시는 계속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요거 하나만 지금 키포인트로 놓고 보셔도 좀 증시 굉장히 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부담 없이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끝판왕이 아까 그 말씀하셨던 보험 팔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돌고 다른 종목들 사고 그리고 사고 나면 살 게 없어서 종목 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증권주가 얼마까지 갔나 중. 증권주가 자, 그러면은 얼마? 거래대금이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네.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일단 1차 목표 증권주들의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이 상향하면 애널리스트들이 상향하면 그딱 따라한다. 그게 포모의 1차 시그널일 수도 있다. 1차 그 프로핏 테이킹일 수 있다. 지금 아니에요. 거래대금 이제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은 어디 가도 상관없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면 더 좋고 네.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도 대세 잡고 있으면은 먹습니다. 지금 장은 지금 못 먹어요. 지금 못 먹으면 지금 안 먹으면 못 먹는다. 그럼 딴 데 가서 사요. 딴 데 가서 전세 사기 당하지 말고 전세 사기 같이 이런 거 당하지 않는 정도 아무데나 가도 먹을 장이에요. 전세 사기만 안 나고 그냥하고 뭐 아까 뭐였지? 신 뭐였죠? 신성? 신성델타.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는 못 그거 묻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잘 하창원 갈 겁니다. 본부장님 지금 뭐 한 4분 정도,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장 정리해보면서 좀 네. 궁금한 거 물어보고 여러분도 채팅창에 저희가 이거 네. 개편을 한 이유가
제가 들어온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교류하려고.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그렇죠. 소화하면서 바로바로 뭐 인터랙션 하려고 하는 거니까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오늘 같습니다. 변동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만 아까 몇 가지 말씀한 거면 없으니까 그래서 질문이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하창범님 시장 정리하 보면서 가죠?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금양 같은 경우도 26%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쪽에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제일 높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수급으로 당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엔캠이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4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상방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좀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의 이런 종목군들 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종목군들이 일부 또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또 저 PBR 또 약간의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네. 현재 시점에서 손바뀜이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저는 나쁘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이탈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시장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큰 부분에서 뭔가 변화가 나오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좀 이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양전을 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또 이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SK 하이닉스의 좀 상승폭이 커지는가. 왜냐면은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는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의 조금 채널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나타나는지를 일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초전도만 안 밀린다라고 한다면 뭐 일부 코스닥에서의 이런 기조들은 좀 상당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 특징이 계속적으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게 이제 특정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리긴 하지만 또 이게 한 15% 정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락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일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물량들은 꼭 확정을 지으시면서 계속적으로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이 키를 만들어 놓는 게 지금 핵심이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에 플러스 돼서 봅시다. 오후에 플러스 돼서 자 헷갈리면은 코덱스하고 ETF만 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BYJ님께서 한미반도체 보유 중인데 이 시점에서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짧게만 갖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네. 10만 원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갖고 계세요. 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가야 돼 이제. 뒤에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아니 갖고 계세요. 연예인보다 더 갖고 계세요. 바쁘세요. 오후에 다른 생각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딴 생각 있으면 클로징 벨 라이브로 국선 오시면 됩니다. 매수 신호 요 발생. 멤버 그대로 오프닝 벨에서 플러스.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 플러스 민트. 플러스 민트. 그러니까 요 멤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그쵸, 했던 예. 이야기들 플러스 장 마감 때는 어떻게 바뀌었나 리뷰를 하면서 자아성찰하고 복귀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클로징벨 3시 20분에 하니까요. 그때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는 또 민트윤, 박타인 그쵸. 씨도 있기 그쵸. 때문에 네. 더 활기차고 쾌활한 방송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3시 반까지 열심히 수익 내시고 기민하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고요. 이따 클로징벨에서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선을 좀 먼저 항생을 좀 먼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항생 차트로 이동을 할게요.